가계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은 LTV 40%, 비규제지역도 60에서 70% 수준에 제한되는 반면 일부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은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80에서 90% 한도까지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2주택 이상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집값은 충분한데 생각보다 대출 한도는 너무 적고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DSR 때문에 추가 대출이 전혀 안 나온다는 말이죠. 특히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을 거치면서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분들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도 소득이 부족해서도 또 아니고 접근 방식 때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집도 있고 소득도 안정적인데 가계자금 대출은 전부 막혔다며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사업자 대출을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 사업자 대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와 상관없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LTV 한도에 걸려 있거나 신용대출과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인해 DSR이 가득 차 추가 가계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2년에서 3년 전 금리가 높았던 시기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출을 이용하면서 현재도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와서 보면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구조가 된 경우들이죠. 이런 상담이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난 시점은 6월 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후입니다. 이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단계 적용이 본격화됐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금융사들이 LTV 산정이나 상환 여력 평가를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완전히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같은 소득과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가능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체감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나온다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처럼 가계자금 대출이 구조적으로 막히는 환경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사업자 대상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이 막혔을 때 선택하는 우회 수단이나 편법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업 운영 목적의 대출이고 가계대출과는 심사 기준과 구조가 다를 뿐입니다.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누구에게나 가능한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기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추가 한도를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가계대출 규제가 심한 환경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선순위 대출 이후에 설정되는 후순위 담보대출 형태를 띱니다. 이미 받아둔 주택담보대출이나 매매잔금 대출이 선순위가 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실행되는 대출이 후순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는 선순위 대출을 실행할 때 원금의
약 110에서 120% 수준으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 한도는 단순히 집 시세에 LTV를 곱해서 계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한도 산정은 아파트 KB 시세에 금융사가 인정하는 최대 담보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최고액을 차감하고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차감한 뒤 금융사별 내부 심사 기준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가계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은 LTV 40%, 비규제지역도 60에서 70% 수준에 제한되는 반면 일부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은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80에서 90% 한도까지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2주택 이상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80%나 90% 같은 수치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 사례이며 모든 분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사, 담보구조, 임차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계대출과 DSR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계자금 대출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40% 기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반면 사업자 대출은 대출 목적과 구조에 따라 DSR 한도가 아주 높거나 별도의 상환 능력 평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업자 대출이 DSR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가계대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한도의 DSR 기준을 사용하기에 DSR 기준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에 비하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고금리 기대출의 대안 가능성입니다. 과거 1에서 2년 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론 등으로 7에서 10%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계신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사업자 담보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구조로 재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을 연 9%에서 6%로 낮출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00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대출 규모와 금리 차이에 따라 연 500만 원 이상 이자 부담을 줄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각각의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도 되는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자체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담 시 공무원분들은 사업자를 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회사원의 경우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겸업금지 조항, 신고 의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역시 사업자 등록 자체보다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의 대출 환경은 제도 변화와 금융사 심사 강화가 맞물리면서 가계자금 대출이 체감상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LTV 한도가 더 필요한 분들이나 DSR 기준으로 추가 가계대출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고금리 기대출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 사업자 후순위 담보대출은 조건이 맞을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만능 해결책은 아니기에 목적과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접근하신다면 지금처럼 규제가 강한 환경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자 대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문의 남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